자, 구독자 여러분들께 경례 건달 바로. 자, 건달뷰가 많은 분들께 사랑받기를 희망하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종군 건달님께서 바라볼 영화는 봉오동 전투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영화 속에 나오는 전투씬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 사실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영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던, 혹은 정말 소수의 사람만 알았던 전투도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봉오동 전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가 있기 전까지는 봉오동 전투 알아요? 라고 하면 아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었을까? 제가 미흡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다지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이렇게 기억되어 있는 전투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엔 그 국민학교가 살아 있었을 때는 역사 교육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정책적으로 많이 좀 시켰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역사 교육보다는 다른 이 수능을 향한 교육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역사들이 좀 이렇게 퇴색돼 가는 면이 없지 않거든요. 근데 요새 다행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런 역사 그리고 중요한 전투들이 재조명이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짧게 그러면 봉오동 전투가 어떤 전투였는지, 이런 전투였다라고 소개해 주신다면. 이 봉오동 전투는 사실은 일제 강점기 때 독립군과 그리고 일본 군과의 전투 지역 자체가 봉오동이라는 지역이에요. 네. 봉오동 전투라고 하니까 그냥 한 번 전투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거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전투가 벌어졌고요. 일본군은 당시에 이 독립군을 토벌하기 위해서 이 월강 추격대라는 이 특수부대를 조직을 해서 이 독립군을 추격하고 포위 선멸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독립군들한테 이 공격을 당해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승리를 한 전투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립군이. 이거를 의미적으로 정확히 해석하려면 봉오동 전선,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네요. 그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저 역시 이 역사 전문가나 역사 연구가가 아니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봉오동 전투가 아직 완벽하게 분석 및 연구가 안 끝났어요. 자료가 많이 남아있진 않았어요. 자료가 정말 없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역사 연구가 분들 그리고 전문가 분들이 많이 참고하는 자료가 우리 쪽 자료가 아니라 일본 군 쪽 자료예요. 아쉽게도. 예, 그때 당시에 이 독립군은 사실은 임시정부도 있고 뭐 하여튼 국간이 있었지만 제대로 그런 기록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여유가 없었거든요. 예, 지난 8월 7일 날 개봉을 했죠. 그 영화 개봉을 앞두고 이 언론 시사회와 VIP 시사회를 했었는데 좀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던 영화입니다. 영화도 뭐 잘됐다, 잘못됐다, 뭐 근데 뭐 무슨 영화를 개봉하든 언제나 설왕설래는 있는 것 특히나 같아요. 역사 영화는 개봉하면 무조건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또 저희가 좀 알잖아요. 그거. 네, 역사 쪽은 예, 그렇습니다. 많이 씹히고. 예. 봉오동 전투, 영화 봉오동 전투의 가장 큰 의의는 이 잊혀가는 독립투쟁사를 재조명했다. 일제 강점기 36년에 이 민족 애환과 아픔을 120여 분에 걸친 영화에 잘 녹여놨다라는 점일 겁니다. 더욱이 최근 그 일본의 이 행태에 가슴 답답했던 국민들은 이 영화를 보시고 아이고 시원해 하고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도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우리는 전투에서 이긴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으실 텐데, 뭐 그런 답답함을 좀 풀어주는 영화다. 그죠. 네. 이 전투에서 승리를 하는 게 어떤 의미냐,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몇 명이 죽느냐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느 편이 이 전략적인 이 승리를 했느냐, 이게 사실 전투에서 이기는 거니까. 예, 영화는 시작과 함께 이 독립군의 무장 투쟁사에 대해서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설명을 쭉 해나가요. 그래서 이 영화 보시는 분들은 그 부분 놓치지 말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유해진 배우 언제 나오나, 뭐 유진열 배우 언제 나오나, 이거 보시기 전에 그것만 딱 보셔도 어느 정도 이 역사에 대해서. 누가 그걸 기다려요. 정말 영화 재밌게 보셨겠죠. 그럼요. 예. 자, 그리고 이 주요 인물의 동성과 함께 자연스럽게 이 관객들을 죽음의 계곡이라는 봉오동으로 이끌어 갑니다. 이 말이 많았던 일본인 배우들 연기가 저 생각보다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요? 예. 이 영화 용의자를 감독했던 원신영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만큼 이 볼거리 역시 많은 그런 영화였고요. 액션 역시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사실 이 대도, 유해진 씨가 휘둘렀던 그 대도는 중국군이 쓰긴 했어요. 그런데 좀 독립군하고 맞나 싶긴 하고요. 예. 그렇다고 뭐 안 썼다 이거는 아니에요. 뭐 썼을 수도 있지. 예, 그런데 약간 그
어떠한 모습을 좀 보여주기 위한 장치가 맞아요. 섞여 있는 것 같다. 예. 네. 여기서 누군가 칼춤을 좀 춰야 돼라는 네. 생각을 네. 하셨던 것 같아요. 일부 배역들은 영화상에 매우 중요한 연결에 배치가 되는데요. 왜 그분들이 거기서 저걸 하고 있지? 고개가 갸우뚱하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이 어린 일본군 포로 유키오 역으로 열연을 했던 타이코 코타로, 여성 독립군 자현 역을 맡은 최유화 씨, 그 배역이 왜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지 그게 조금 저로서는 라인을 만들어야 되니까. 네. 유키오는 스톡홀름 신드롬을 가진 일본군 소년병을 표현을 하는데요. 영화상에서 영화 후반부에는 부상을 입은 뒤에 특별한 설명이 없이 그냥 없어져요. 네. 그러니까 뭐지 걔는 어디 갔지 이런 느낌이고요. 이 자현이라는 역을 맡은 분은 유준열 배우의 누나 역할로 나오는데 3.1 만세 운동을 한 독립투사로 나오지만 이 극 중에서 그다지 개연성이 없이 카메라 조명을 계속 받아요. 카메라 세를 계속 받습니다. 약간 그 있다. 유준열 배우의 누나 역할인데 3.1 만세 운동을 했다. 약간 생각난 분 있죠? 아 그러니까요. 예. 많은 걸 보여주고 싶어 하시면 이런 장면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건달비에서 사실은 제일 듣고 싶은 얘기는 총이. 우리 종군 건달님께서 얘기하는 그 안에서의 무기고증 혹은 무기에 대한 이야기. 예, 이제부터 나갑니다. 네. 첫 번째, 이 언제부턴가 일제 강점기 시대에 영화가 나오면 꼭 저격수들이 등장을 했어요. 전시회? 일단 뭐 시대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떠나서 또 멋이 있어. 그럼요. 네? 맞아요. 근데 하지만 저희는 이 꼼꼼히 살펴봐야 되죠. 네네. 봉오동 전투 당시의 모든 기록을 살펴봐도 저격수를 운영했다라는 기록은 양측 아무 곳에도 없어요. 본격적인 조준경을 이용한 저격수의 기록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이 전투에만 없었나요? 아니면 이 시대 자체에 저격이라는 개념이 아직 없었나요? 시대는 있었죠. 당연히. 시대에는 있었구나. 심지어 남북 전쟁 때도 이 저격수라는 이 표현이 있어요. 패트리어트인가 그 영화 보면은 저격하는 장면 나오죠. 그렇죠. 예. 예. 본격적인 조준경을 사용한 저격수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었던 전술이고 시대상에선 나와도 되지만 문제는 한일 양측 기록에도 그 어떤 곳에도 이 일본 측도 월강 추격 대대도 그렇고 이 독립군에서도 이 운영을 했다 이런 기록이 없다는 거죠. 여기에서의 저격수는 약간은 행복회로였다. 하지만 이 암살의 전지현 이후에 이 저격수는 이 꾸준히 관련 콘텐츠에서 모습을 드러내죠. 그만큼 멋있었다는 거예요. 멋있어요. 네. 예뻤지.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그런 거예요. 오게티로 꼭 꼽을 수 있느냐. 기록이 안 남았지 있을 수는 있지. 그렇죠. 예, 현재까지 밝혀진 기록으로 치면 오게티인데 기록이 안 남았을 수도 있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렇죠. 이렇게 살짝 빠져나갈 구멍을 열어두는 겁니다. 예. 가능성은 있어요. 다음은 이거는 100% 오게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삼포. 삼포가 뭐냐면은 산악포라는 뜻이에요. 산에서 운영하는 야포. 산포. 난 만두 얘기한 줄 알았어. 삼포. 고향이 어디세요? 네? 이 삼포 만두를 하신 산포구나. 예. 산악포라고 일컬어지는 포는 봉오동 전투 당시에 이미 일본군의 보급이 시작되기는 했습니다. 네. 당시 월강 추격대대가 소속된 19사단 편제에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있긴 있었지만 보급은 안 된 상태야. 예. 그러니까 다른 사단, 다른 곳에는 있었지만 19사단에는 없었어요. 이거는 약간 믿을만하겠다. 이거는 왜냐면 군 기록에는 남을 테니까. 그렇죠. 따라서 영화에서 그 불을 또 되게 많이 뿜어요. 이 불을 뿜었던 산포는 엄밀히 말해서는 오게티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다음 홍범도 장군의 마오저 원총 최민식 배우가 했었죠. 다음은 정산리다. 정산리로 가자 이게 딱 하면서 영화 끝났잖아요. 정산리 전투가 다음 이 시리즈로 나온다. 정산리 찍자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일단은 홍범도 장군이 봉오동하고 전혀 관계가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뭐 영화 말미에 홍범도 장군이 잠시 모습을 드러내죠. 그리고 홍범도 장군의 가장 잘 알려진 사진 중에 하나를 그대로 재현을 했습니다. 그분이 복장까지 똑같이 입고 나와요. 근데 그 복장이 레닌에게 조선군 총사령관 칭호와 함께 마오저 권총을 받고 찍은 기념 사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홍범도 장군이 레닌에게 권총을 수여받은 것은 봉오동 전투가 끝난 지 2년 뒤인 2022년의 일입니다. 이건 영화적 허용이구나. 분명히 홍범도 장군이 권총도 받았지만 시기는 이 뒤였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오게티. 이거는 좀 제가 말씀드리기는 약간 애매하긴 해요. 영화 촬영이 사실 봉오동이 아니라 한국에서 했었잖아요. 네. 지형과 기후가 좀 안 맞았습니다. 예.
당시 봉오동의 지형은 영화에서 표현된 바와는 약간 상이합니다. 또 기후 역시 같지가 않아요. 전투가 진행되면서 내린 비가 많이 내렸다는 게 일본군 기록에 있어요. 원래는 전투가 끝나면 전투 후에 전장 정리 그리고 전과 확인을 합니다. 네. 어떤 군이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거조차 하지 못하고 후퇴를 한 상태였어요. 물론 뭐 전투가 치열해서 그런 면도 없지 않았겠지만 네. 그 뒤라도 그거를 했었어야 되는데 바로 그걸 못하고 아주 나중에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예. 근데 저 궁금한 게 마우저 그러면은 사실은 볼텍션 총으로 유명한 회사잖아요 원래는. 근데 마우저 권총은 이때 당시 실제로 있는 거예요? 마우저 권총이? 그럼 이 총은 괜찮은 총이었어요? 이 총 자체가 굉장히 많이 쓰인 베스트셀링 권총 중에 하나예요. 블룸 핸들이라고 해서 이 뒤에 개머리판 이렇게 달고 있어요. 요렇게 식으로 해서 네. 바바박 탄도 탄창을 끼는 방식이 있고 또 위에서 아래로 클립으로 쭉 내려가지고 네. 쏠 수 있는 그 총인데 네네. 나쁘지 않은 권총입니다. 권총이면서 개머리판을 달면은 어느 정도 까발 권총이요. 예 그리고 단발로 놓으면 어느 정도 이 정밀성 있는 사격도 할 수 있어서 근데 이것도 웃기네. 레닌이 줬는데 독일군 총이야. 독립군의 총기들 가운데 되게 재미난 일반 분들이 잘 모르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독립군들이 모신나강 소총을 많이 썼습니다. 멋있나간 저격으로 굉장히 유명한 총인데. 요새 분들이 아시는 거는 대부분 배그나 뭐 이런 애니미 앳 더 게이트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총이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1차 세계대전 때부터 쓰였던 총입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에 굉장히 많은 총기가 필요해졌죠. 네. 그래서 러시아 황제가 미국에 주문을 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레밍턴사에서 러시아로 넘어가요. 체코 병단이 있잖아요. 체코 네. 병단도 또 그 총의 일부를 사용을 해요. 그게 나중에 독립군한테까지 흘러옵니다. 독립군이 들고 싸웠던 모신나강이 러시아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에서 만들어진 그때 당시에는 돌려쓰기였어요. 좋은 거 돈 주고 사서 썼습니다. 뭐 러시아도 독일제 좋은 총 쓰고 뭐 그랬죠. 뽑기 잘해야 되고. 그렇죠. 뽑기 중요하죠. 예. 그 다음에는 이거 오게티라기보다는 아직 안 밝혀진 상황인데 네. 양국의 역사학자들이 지금도 가장 열띠게 싸우고 연구하는 바가 바로 이 양측의 사상자들의 상이함입니다. 일본 측 기록에 따르면 봉오동 전투는 이 전사자를 일명으로 한 명이 죽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1921년 발행된 독립신문에 따르면 독립군이 기록하는 일본군 사상자는 157명이다. 156명의 간극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데 이 정도면 157배 차이잖아요. 이 당시 봉오동 전투에 투입된 일본군 월강 추격 대대 중 실제 전투에 투입된 병력은 약 1개 중대 플러스 약간의 지원 병력을 합친 208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독립신문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살아 돌아간 병력은 51명뿐이 안 되는 거죠. 거의 전멸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반면에 일본군 기록에 의하면 살아 돌아간 일본군 병력이 207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건 전투에서 패배했다고 하기도 애매한데 그냥 후퇴한 거지. 일단은 이 간극을 그러니까 157대 1의 간극을 내려두고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 그다지 무장도 그렇게 잘 돼 있지 않고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 독립군이 동남아시아 최고의 강군이라고 했던 일본군을 상대로 일본군의 이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봉쇄를 시켰다, 무산을 시켰다라는 것 자체가 승리라고 볼 수 있죠. 몇 명이 죽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설왕설래하고 앞으로 굉장히 많이 좀 조사를 해야 되는 일이니까. 네. 자, 봉오동 전투를 뭐 모르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그리고 알고 있었어도 어떻게 이겼는지 혹은 어떤 총들이 사용됐는지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건달이 보기에는 여기에 나오는 모신나강을 보면 결국은 저 총도 돌려 쓰는 미국에서 만든 총인데, 분명한 것은 봉오동 전투는 있었고 그때 당시에 정말 열악하고 배고프고 한 끼 한 끼 연명하기도 힘들었던 독립군이 동아시아 가장 강력한 무기와 제식 군대를 가지고 있던 일본군을 패퇴시켰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전투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해주신 종군 관단님 수고 많으셨고요.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건달.